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강순 의장을 비롯해 34명의 선후배 공병의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 정자동, 후비 1동 출신 정용환 의원입니다. 요사이 제22대 총선 기간이라 분주한 분위기에 의원 이끌고의 진짜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투표해 주시길 믿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을 통하여 성남시 유휴공간 체육시설 확충과 잘못된 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는 3개구, 수정, 중원, 분당구로 나눠져 있고, 분당구는 탄천종합운동장, 황새울, 그리고 금곡체육관 등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있으며, 중원구는 성남 종합운동장과 다목적 체육관, 보조구장, 탄천변 축구장과 야구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의 경우 양지 체육시설과 양지 배수지 축구장 외 별도의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정구는 양지체육공원에 리틀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정구의 유일한 체육공원에 리틀 야구장을 조성한다면 그나마 정부했던 수정구 단체 체육대회 및 일반 행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양지공원의 정면입니다. 물론 리틀 야구장도 꼭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지체육공원 리틀 야구장 조성에 있어 이번 기회에 양지체육공원 전체 용역을 실시하여 양지체육공원 일대를 수정구 종합운동장 및 리틀 야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을 시화하여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양지 테니스장 및 축구장의 심각한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양지 축구장을 올라가는 곳이고 양지 테니스장 현재 선택입니다. 분당의 경우 야외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체육 동호인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분당 탄천종합운동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금곡, 구미, 정자동 부분의 야외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모델과학원 배수지, 낙생 저수지 부분, 유휴지, 분당 수서로 HD 현대학, 제설차 타고지, 청솔 공원부지 등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공공공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지로 인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유휴녹지 공간 활용에 적극 검토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지킨 언론인 여러분, 박강순 의장과 정경희 여러분, 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2024년 성남시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신상민 시장님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매우 즉흥적, 감정적이라는 것과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란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적재적소의 재정을 투입함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과 성장하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상민 시장은 지난 12월 2024년 성남시 예산 3조 5,400여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 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 편성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 예산을 40% 일괄 삭감하며 심지어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수 경비인 운영비와 일반 운영비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까지도 일괄 삭감하는 이해 불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수리 악화 예산이 일괄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예산 통과 9달 만에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한 예산을 원상 복귀시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달 사이에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는 성남시 재정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장님 자리 안 되십니까?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 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 시민들의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입니다. 예산의 일괄 삭감, 일괄 뽑기는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지속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 등의 검토와 평가를 방해하게 되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둘째, 예산의 안정성 저해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 없이 주먹구구식 일괄 삭감, 일괄 뽑기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상황의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예산의 탄력성 저해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성에 맞는 예산의 조정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듯 예산의 투명성, 안정성, 탄력성을 저해하는 근본 수용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신상희 시장님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1년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의 재건축 추진이 곳곳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초청회 강연이 간담회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불공정한 행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토부, 성남시장, 본인을 원팀으로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 시 정성평가 부분에서 성남시장이 모조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신상희 시장님은 선도지구 지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끝나고 시민 한 분이 저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중의 의무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도지구 등 특별 예정지구가 담긴 기본 계획은 지자체가 만들지만 승인권은 경기도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현안 중 정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에 보다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국보국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 사업은 2024년 2월 현재 설계가 공모 중인데 준공은 2027년 7월로 무려 3년 5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바로 옆의 푸른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300여 명으로 과밀학급인데다 유효교실이 없어서 정교한 돌봄교실 하나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놀토론토 학부모님들은 조속히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애타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예정을 앞당겨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통계를 근거로 대거 편성에서 10억 선 성남시 2차 청년 올패스 사업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일환 의원입니다. 예산의 90%가 불효계획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희 시장님, 전 시장 취득 치우기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졸속 폐지하고 경기도 예산 70억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전액 성남시 예산 100억을 편성한 올패스 사업 추진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 100억 중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10분의 1 수준인 10억 7천만 원 썼고 계획했던 10,000명 중에 2,501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에는 청년들에게 갈 90억 고용액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산 절감해 주셔서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24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씩 지원했던 청년 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 예산은 100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원한 청년의 수, 편성된 시 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두 사람 모두가 우리 성남시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는 같으니 왜 이렇게 다른 성과를 보이는 것일까요? 정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요를 예측한 졸속 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 취업 월패스 사업 예산은 성남시 미취업 청년 현황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근거한 엉터리 세법으로 산출된 예산입니다. 그러니 사업 예산의 90% 정도가 보유계인 것은 아마도 뻔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7천만 원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따져보면 평균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입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생애 단 한 번이었던 조건을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으니 작년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 신청이 있겠죠. 그런데 시장님, 예산이 10%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업을 단순히 신청 횟수 무제한, 지원 자격은 개수 확대 등 조건 몇 개 바꾸고 불법 현수막으로 중구난방 홍보하고 100억 예산에서 38억으로 삭감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예산 절감이며 적절하고 가치 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 성남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자 미래의 청년들이 더 살기 좋게, 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없이 당사자들, 청년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대략, 대충, 전국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남으면 반납하는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진정 성남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시정부 주요기에 급급한 졸속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청년 희망도시 성남을 청년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면 재빠르게 수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 세법으로 예산만 줄인 월패스 사업 시행은 두 번 실수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신상진 시장님, 제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담아 주시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는 이동, 시는 상동, 안대동 출신 이분수 시의원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포와 성남시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안태영 성남시 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 성남시, 시의료원은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업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신상진 시장님, 범죄자인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는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2021년 6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부터 성남시 의료원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하셨습니까? 표지일관 민간 위탁만을 소신껏 주장하며 정작 유명한 의료원장 임명은 교관한 채 16개월째 공석인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셨습니까? 2014년 새해부터 성남시 거리 곳곳에 내걸린 붉은색의 현수막 내용처럼 소영동, 승진암동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엄청 강조하시더군요. 심지어 성남시 상인들과 각 상인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성남시 상인연합회가 앞장서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원구 관내에는 아직도 현수막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당 서현 로데오 사건 같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작 본도심 45만 수정구, 중원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개에 치신 겁니까? 시장님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이신가요?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이신가요? 본 협약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이 성남시 의료원에 설치됩니다. 시장님, 성남시 의료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긴 하는 겁니까? 수정구 태평이동 주택가 한 목판입니다. 인근 주변에 금기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수중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희망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에는 포레스트 아파트 4,087세대, 산성 자이프루지오 4,7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정 1, 복정 2 행복주택지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산성동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일동, 수지일동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하고 싶은 수정구, 살기 좋은 수정구, 아이 낳고 싶은 수정구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 수정구와 본도심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곳이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시설이 뭡니까?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교도소 아닙니까? 다 합쳐서 4병상밖에 안 된다고요? 4병상은 된다고 누가 찬성했습니까? 단 한 병상도 의료원 내 범죄자 치료시설 한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용자 치료시설을 반대합니다.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신상규 시장은 법무부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 시설 지정 협약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예비후보, 중원구 윤영근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 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선 회장님을 비롯한 성대군석 의원 여러분, 최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단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구도 의원 권영식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던 태평 이사동 의원 177.400제곱미터 도시 재생 및 맞춤형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맞춤형 사업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지역을 보존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재산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 당연히 꼭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청회나 주민들의 설명이나 설득 없이 마구잡이식 재생 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2014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구역 해제를 하였고 8개월 후 2014년 9월 맞춤형 사업 공모 선정,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도시재생 국비 93억, 시비 50억 원, 맞춤형 시비 59억, 총 151억 원이 사업비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태평 이사도 1원에만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보시죠. 태평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는데 태평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조차 외면하고 활성화 계획 용역 0%의 실적으로 어떻게 국토부 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평동은 1968년 광주 대단지 사업을 계기로 조성되어 산을 깎아내는 과정 없이 나무만 베고 그대로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난 또한 심해서 개구리 주차나 불법 주차가 심해서 마을버스나 큰 트럭이 진입하게 되면 차량이 기어기어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전반부제 재생 사업을 했다니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대문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재생 사업 중 걷고 싶은 보행길 개선 사업 19억 9천만 원, 맞춤형 사업 중 도로 개선비 사업 59억 원, 총 68억 원이 이사동 1원의 도로에만 투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CCTV 총 31개, 보안 등 191 화분 비상 소화기, 후방호스 등의자 스탬프 도색, 중요한 미끄럼 방지 포장 보완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땅도 안 파고 도로 포장하고 재생 사업이라면서 전선 지중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 도시 재생은 기반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사업인데 주민 역량 강화 백서 발관, 우리 동네 아지트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육성기업 도시 재생 취지에 맞는 건가요? 시장님, CCTV 보안 등 도로 개선 등등 위에서 열거한 사업은 시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51억 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면밀하고 친절히 감사합니다. 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자료 요청하였는데 사동 정비구역 건축공사 소송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의 백성질환에 불과를 표합니다. 이렇게 은수기 전시장 22년 완료 고시까지 유되면 많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펼쳐진 두 개의 사업 결과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을까요? 도시 이거 해달라고 안 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금 이렇게 머리가 될게 아니에요. 기반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내주려면 하루는 벌써 중요합니다. 하루는 정말 같은 나가는 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든가. 공공장에서 그런 걸 해야 돼야지. 있을 때 없이 냄새나 칠해주고 뭐 해준다. 괜찮더라. 도시재생인 줄 알아? 너무 가까이 도시고 너무나 물 받자니라고 수술했구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성남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한 명도. 태평인사동은 급경사자 고령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절박하고 급합니다. 59억 원의 개선비는 오히려 더 많은 낙상사고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하는 페인트를 칠하 인적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밀한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대단지 아픈 역사의 삶과 고단함이 녹아있는 정 많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지 마십시오. 도시 재생 맞춤형도 아닌 노후도 95% 너무도 간절한 주거정책 부탁드립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애물단지 야산대리 부지를 랜드마크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야탑동의 대략 9천여 평의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채 풋살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KT와의 매각 문제로 성남시의 신뢰까지 하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는 2000년도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KT를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상에서 성남시가 20년 임대 후 연구원의 수입 매각한다는 내용과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례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불이행할 시 손해배상 책임도 공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약한 지 23년이 지났고 협약서상 올해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생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KT와 성남시의 협력관계가 무너지고 성남시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이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키스트 분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등의 앞으로의 연구기관 유치 사업들이 모두 차질이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성남시의 막대한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케이스 모델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실리콘힐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들이 발전 동력을 보면 그 중심은 기술과 인재를 기반한 연구기관입니다. 적은 규제와 낮은 세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한 텍사스 오스틴은 당시 6조 2,600억 원 성장으로 77%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텍사스 오스틴의 주요 강점은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 테스트 과정을 거친 테스트베드 역할이 언급됩니다. 성남은 주요 연구 거점인 KT가 있습니다. 과거 200억 규모로 매입된 야타밸리 연구시설 부지가 1000억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은 첫째,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용화 원스톱 지원을 하여 연구원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소유함으로 이를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원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상남 분원 연구원인 고급 인력 약 200명이 야타 본원으로 오게 되므로 기술과 인력이 충원되고 100만 도시 성남으로 도약하는 인구 증가 측면의 효율이 발생합니다. 셋째, 성남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는 사업들만 보아도 앞으로 얻게 될 성남시의 재정적 이익과 산업적 이익은 방대합니다. 야탑을 실리콘 힐스로 리빌딩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의 선제적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서 반도체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관계부처 합동의 K반도체 전략 발표를 보면 판교와 야타밸리 사업직으로 언급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타밸리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팹리스 단지로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지정학적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 충청도에 위치한 것에 비해 KT는 수도권의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기술력으로 각 기업들이 시간 비용 절감 효과와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 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도시와 가까운 오스틴의 실리콘 힐스의 강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힘입어 KT를 매각함으로 야탑동의 애물단지 부지를 통해 향상된 인프라, 100만 도시 성남을 향한 인구 증가, 성남시의 비약적인 경제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야탑 실리콘 힐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굴지의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 회사 중역들을 모아 R&D 투자를 강조하며 말씀하신 연설로 이번 5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구개발은 보험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논밭에 뿌릴 종자로 밥을 지어먹는 행위와 같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